안녕하세요. CDC 캠퍼스 박소윤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기본을 넘어간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합격 자기소개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앞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나라는 점을 먼저 기준을 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인사 담당자, 실무지, 임원지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기준이 아니라 이 설득시킬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돼야 되겠다라고 먼저 계속 상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why입니다.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이거 왜 물어보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항목마다 물어보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 항목을 물어보는 걸까? 그리고 나에게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이 why의 접근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부분들을 작성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보통 지원 동기예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달라. 요즘에는 그 기준을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그냥 지원 동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따른 우리 회사가 왜 부합한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요즘에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왜 물어보는 것일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 두셔야 돼요. 왜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분명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뭐 연봉도 있겠고 복지도 있겠고 나의 삶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기업이면 좋겠지만은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회사가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회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가치관이 내가 기준인데 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 사람을 배려하는 디자인 아니면은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냐,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준에 이 회사가 부합한지를 여러분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봉이라든가 복지 뭐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은 마음속에 고이 넣어두시고, 궁극적으로 회사에 내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나의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회사, 아니면은 이 회사가 디자인적으로 계속 트렌드적인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나한테 정말 감동을 줬다, 이런 디자인이야말로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다라는 상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와 연관성 있는 몇 부분에 있어서 내 가치관과 부합이 되고 그 부분이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점이 보이실 텐데, 자, 하나 사례를 볼게요. 그러니까 샘플이에요. 합격했던 샘플인데 삼성물산 리조트에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참고를 해보신다면, 자, 소제목 보시면 한 곳을 함께 바라보고 나의 역량 펼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내가 함께 이 회사와 역량을 펼치겠다. 이 한마디로 어떤 메시지를 줄지가 보이죠. 우리 회사랑 함께 네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정말 좋은 기준이고 우리 회사가 바라는 기준이고 함께 역량을 네가 발휘해 준다면은 좋아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소제목입니다. 그러면 쭉 한번 볼게요. 삼성물산 리조트는 끊이지 않는 축제와 캐릭터 개발도 하고 이런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고객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 나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편하고 그런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디자인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너희 회사 삼성물산 리조트와 함께 부합이 된다.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진 이 회사와 함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객들이 각 경험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컨셉을 잘 녹여내서 그래픽 디자인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고객이 만난 디자인 접점에서 각 어트랙션이나
그리고 이벤트를 컨셉을 제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건 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려서 나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디자이너로서 보탬이 되겠다라고 지원 동의가 써져 있어요. 자, 어떤가요? 본인이 디자이너적인 가치관이 굉장히 잘 보여지고 있죠. 고객을 위한 그리고 컨셉이 분명하고 그에 대한 그래픽 디자인이 보여져야 정말 좋은 디자인인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버려지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상품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적인 강점이 보여지죠. 그러면서도 이 삼성물산 리조트가 지금 고객을 위해서 어떻게 행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바라보고 싶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 동기는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기업이 계속 같이 있는데 그 안에 직무가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기여하기 위해서 회사를 입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직무, 기여, 그리고 나 세 가지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 지원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직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직무에 대한 강점을 어필을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경험 중심으로 작성을 해달래요. 그러면은 나는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서 어떤 거를 어필을 할까? 자, 직무에 대한 소개를 보신다든가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어떤 요구 조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있는 키워드가 여기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다 녹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왜 물어보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이 친구가 어필할 수 있는 친구인가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먼저 잡아야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컨셉 능력, 아니면 브랜드 정체성, 사용자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아니면 객관적인 분석력, 현장을 바라보는 디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아요. 그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키워드를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사례를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강점, 디자이너적인 역량 중에서 큰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다 내가 대단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내가 나는 기획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 나는 이 디자인은 좀 신미성뿐만 아니라 사용자 목적에 있어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이 난 뛰어나서 디자인의 그런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컨셉 능력이 강한 것 같아. 이런 나만의 그런 키워드 강점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시고 정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합격 사례를 보시면 자, 이 친구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강점을 경험에 의한 근간에서 어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위해서 각 컨셉을 제대로 보여주고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읽기 쉽게 전달하는 디자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기가 이런 강점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네가 왜 이 강점이 있는 건데? 자, 두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을 바탕으로 자기가 이런 인턴 생활까지 했는데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 프로세스 경험을 했다.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편집 디자인 과목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실무에서 직접 활용해 보니까 프로세스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디렉터와 함께 발전시켜서 나가면서 완성도 있는 디자인을 내가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삼성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랩에서 7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고객 접점에서 생각하는 힘을 길렀다. 그래서 상품성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고객이 제일 관심 가지는 정보부터 생각해서 기획까지 끄집어내는 거,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디자인법을 배웠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에 대한 기본 실무 능력을 고객 중심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겠고, 그와 동시에 이 회사 땡땡땡 이 회사에서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이고 싶다라는 항목에 맞는 직무 강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자기에 대한 강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그에 맞는 사례를 녹이고 그다음에 마무리 또한 탄탄하게 그 강점을 딱 짚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키워드가 잡혀야 키워드에 맞는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하나씩만 보여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팩트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 전체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직무적인 강점이 있는지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사례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직무적인 강점을 이런 식으로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반대예요. 직무적인 강점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반대로 부족한 역량입니다. 내가 가진 부족한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가.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부족한 게 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자, 누구나 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노력하면서 나의 강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했는가.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극복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으로. 그래야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바뀌어진 게 뭔지 생각한 다음에 쓰셔야 이 중요한 역량 개발의 노력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의 단점, 부족한 역량 이런 거 물어보는 건요. 성격의 단점도 그 친구가 뭐 단점이 뭐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다 노력한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개발을 통해서 활동과 노력을 했는가가 중요한 건데요. 역량과 자질의 차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역량은 뭘까요? 자, 역량은 바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디자인적인 툴이 될 수도 있고요. 자격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모전이라든가 그 실무 경험해봤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내가 실무 일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이 바로 역량입니다. 그런데 자질 부분은 그 인성이에요. 끈기 있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마인드적인 인성적인 부분이 자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들 역량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역량 개선 노력을 한 사례를 보시면 자, 부족한 역량이 시각 디자인 기본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친구 디자인 전공인데 어떻게 시각 디자인이 부족하다고 얘기할까? 한번 볼까요? 브랜드 디자인 직무에 제품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디테일한 비주얼 능력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자기는 산업 디자인 전공자래요. 산업 디자인 전공자는 시각 디자인 능력이 좀 약한 편이긴 해요. 제품에 대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지만 시각에서 배우는 레이아웃이라든가 컬러 감각 그리고 타이포적인 부분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인지를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더해지면은 디자인의 결과물이 정말 최상의 퀄리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극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자인데 그래픽 툴을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어서 자기는 그 감각만 믿고 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했었다. 그런데 피드백이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는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행간, 폰트, 레이아웃, 컬러 이런 감각적인 부분의 시각 디자인 기본기를 내가 쌓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이 뭐 학원을 다녔다 이런 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시각 디자인 기본기 기르기 위해서 좋은 사례를 많이 본 거예요. 팜플렛이라든가 리플렛 관련된 뭐 자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출판물 서점과 전시, 매장 이런 돌아다니면서 다 모으고 한번 탐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해보고 이런 서체는 이렇게 했구나, 행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비주얼 돋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한번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퀄리티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을 다 수집을 하는 게 저도 저만의 강점인데 이 친구도 역시 그렇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노력을 하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부서의 업무도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내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면서 함께 할 거다라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쓰실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쓰세요. 뭐 메모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보다는 그냥 함축적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례 경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쓴다면 설득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처럼 이런 사례를 들어서 나의 개선된 그런 노력을 보여주시면 좋다. 자, 4번 항목을 보시면 공동의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공동의 목표라는 이 키워드를 보시면 딱 답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연상하셔야 돼요. 공동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협업이죠. 이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원하는 답은 바로 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께 했던 경험, 그리고 함께 하면서 어려웠던 경험을 내가 써야 되겠구나.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됐던 거, 그 사례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타인과 협업을 했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했던 역할, 그리고 해당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으면요. 다 적어줘야 돼요. 역할, 그리고 얻은 거,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자, 물어보는 이유는 협업의 중요성을 아느냐, 그리고 협업은 단순히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협업 사례를 보면요. 친구들이 좀 이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를 잘 판단을 안 하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조 형성을 해서 하는 것이 협업이라고 생각하고 작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업은 각각의 이 분담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내가 뭘 했는데 어쩌게 잘했다, 우리 같이 뭐 했다 이렇게 좀 겉핥기식으로 쓰기보다는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거기서 내가 함께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우리 목표가 이거였는데 잘 안 됐지만 그 목표까지 하려고 나는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잘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과 얻은 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 얻은 점을 충실히 작성해야 된다는 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자, 합격 사례를 보시면 저희가 에이전시에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을 했대요. 그래서 6명이서 디자이너가 함께 했는데 그 프로세스마다 여러 차례 실무진의 눈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그때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어필이 많이 필요하겠죠.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6명이서 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이래요. 그래서 리서치 과정부터 하는데 여성 운전자들을 위한 타겟팅을 하면서 워킹맘을 위한 그런 스마트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대요. 그런데 팀원들이 동의를 해서 빠르게 포커스를 잡아서 컨셉을 도출을 했다. 그리고 워킹맘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리서치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과정별로 해서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른 팀은 보니까 초반에 타겟 설정을 잘 하지 않아서 컨셉을 이렇게 바꾸는 경우를 봤대요. 그래서 기획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초반의 기획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게 팀원들이 토의를 하면서 계속적인 꾸준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협업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례는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내가 이 경험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뭘 얻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질문에서 봤을 때 어려웠던 게 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내 역할과 그리고 얻은 점이 뭐냐고 물어봐서 이 친구는 잘된 사례를 얻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항목을 보니까
여기서 어려웠던 점을 갈등이 있었는데 잘 이루어졌던 게 뭐냐라는 그런 사례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사례가 아니라 이 갈등이나 이런 협업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노력했고 잘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 끝에 이 협업이 잘 도출이 된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식으로 어떤 프로젝트에서 잘 성과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나의 역할 그리고 얻은 점이 굉장히 충실히 잘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자소서 작성에 집중을 하셔서 녹이셔야 됩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이에요. 직무가 아니고 성격입니다. 자, 왜 물어보냐? 자, 직무 강점이 아니라 성격의 장점이기 때문에 내 성향적인 디자이너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단점은 물어보는 이유가 왜 단점이 있는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 단점이 있는 이유가 뭐 어디서 뭘 그랬고 뭐 어떤 뭐 때문에 그랬고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런 사례를 보면서 개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극복이 됐으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극복 방안을 잘 작성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 친구가 쓴 거를 보면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구성원을 독려하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추진력이 강점이래요. 그래서 그 사례를 같이 곁들여서 썼는데 대학 시절에 자기가 같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성과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담과 역할을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진했던 부분들이 자기가 때로는 다른 상대 팀원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대요. 왜냐? 추진하다 보니까는 빨리빨리 너무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빨리 피드백 달라 너 뭐 해달라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끌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또 이제 피곤해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 같으니까 싫어했을 거예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의 입장에도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자 이 친구의 방법의 노하우를 또 이 밑에 단락에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자, 좀 더 아이디어를 플레이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통해서 좀 더 해보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플러스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면서 즐기는 그런 모토로 이 친구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장점, 단점을 쓴 거예요. 자, 추진력이 강하면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점, 단점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도 되는데요. 성향이 한 가지가 굉장히 강하면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사례를 도출을 해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장 배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장 배경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장 배경 딱 들었을 때 어린 시절을 떠올리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어린 시절의 어떤 플로어 중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거를 어필해야 될까 고민도 하면서 과연 어린 시절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왜 물어볼까요? 자, 성장 배경을 물어보는 이유는 가치관이 나의 성향, 그러니까 가치관과 나의 성향이 궁금한 거지 뭐 부모님부터 시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자신의 성장 과정이지 부모님의 성장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의 도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성향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자, 키워드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디자이너인데 지금은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성향이었지? 맞아. 나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새로운 거 인형 받으면 로봇도 받으면은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막 해부하고 그거 막 이렇게 붓으로 틀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게 보이면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사람이 이렇게 많지?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것 같아. 이런 성향들이 있을 겁니다. 자, 자기가 그런 성향이면은 그게 강점이에요. 디자이너는 그런 새로움에 굉장히 빠르게 인지 능력이 있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강점이 발휘가 돼서 지금의 능력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나의 성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가치관이라면은 내가 사람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하는 사람 아니면 이런 배려를 내가 모토로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서 어필을 하는 것이 바로 성장 과정, 성장 배경이에요. 자, 합격 자소서를 보시면 자, 볼게요. 성장 배경인데 왜? 라는 질문은 선택이 나의 습관이었다. 처음에 왜? 나는 왜라는 생각을 던지는 것이 자기의 그런 가치관 그리고 나의 습관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려서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작품을 감상을 하더라도 특정한 색감이나 표현법에 대한 이유가 항상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이 내 창의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 전공까지 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면서 제품의 실용성을 좌우하는 것은 성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성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배웠대요. 그리고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면서 상품을 기획 양산까지 해보고 고객의 접점에 있어서 판매 활동까지 해보면서 유통적인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항상 이 왜라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을 모토를 가지고 이 회사도 생각하는 그런 모토가 있나 봐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함께 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미래의 왜, 고객을 위한 왜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디자이너가 되겠다라는 게 바로 성장 배경이에요. 자, 키워드가 딱 보이죠? 왜? 나는 왜라는 생각을 가지는 디자이너라는 것이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것에 의문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라는 것까지 지금의 디자이너로서 성장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향적인 부분부터 지금의 나의 디자이너의 그런 히스토리를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성장 배경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어떤 디자이너지? 나는 어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지? 내 강점이 무엇일까? 나의 성향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입사 후 포부예요. 자,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 지원 동기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항목입니다. 자, 왜 물어보는 걸까요? 자, 입사 후 포부는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직무 계획이에요. 물어보는 이유는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직무적인 강점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에서 발휘할 것들을 결합을 해서 내 직무 계획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런 기업 분석하시면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런 행보를 보셔야 돼요.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네.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네. 그리고 이런 디자인을 또 내놨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그럼 나는 요거 관련된 디자인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행보, 요즘의 그런 추세들을 기업의 그 서칭을 하면서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다트도 보시면서 거기에 맞는 입사 후 포부가 돼야 됩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냥 내 생각에서 아이디어적인 걸로 쓰신다면은 그거는 입사 후 포부가 아니라 그냥 공모전에 내는 그런 기획안을 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기업의 연결과 그리고 직무적인 계획을 가지는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간략하게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거는 웹 모바일 서비스계 UX라는 친구의 입사 후 포부예요. 자, 어디 입사하게 된다면 나는 일관적인 UX를 제공을 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서 웹 모바일 사용자를 파악을 하겠다. 그리고 먼저 제가 가진 UX, UI 지식을 통해서 역량을 통해서 일관적인 UX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서 이 서비스를 기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용성이 높은 사용자 경험 제공할 수 있는데 나는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서 웹과 모바일 사용자 파악을 하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의 웹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더 사용성이 높은 웹과
앱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직무 계획이 보여지고 기업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연결을 지으면서 어필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UX, UI 디자이너로서 가져야 되는 강점들이 있죠.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강점 키워드와 경험, 그리고 기업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루트대로 여러분들의 입사 포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아름다움이라고만 작성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채용을 또 했었죠. 자, 계속 상반기, 하반기 꾸준히 아모레퍼시픽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의 자기소개서 항목이 유달리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움을 묻는 항목인데요. 자, 왜 물어보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게 무엇일까? 사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 여기서 너는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뭐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얘기하면서 거의 90% 이상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요구하는 아름다움은요.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물어보는 것이고, 자, 이 아름다움은 자기다움이에요. 자, 아름다움이 발휘가 되려면요.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아름다움은 이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설화수는 설화수답게, 그리고 헤라는 헤라답게.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은 아니지만 바로 계열사인 에뛰드와 이니스프리 보면은 각각의 그 브랜드의 정체성에 맞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프리메라도 프리메라답게 보여주고 있죠. 각각의 제품 브랜드마다의 그런 아름다움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열광을 하고, 아, 나는 이 브랜드가 좋아하고 반갑게 맞으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다움, 본질, 정체성 이런 부분이 아모레퍼시픽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실무 안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바로 발신과 수신입니다. 자, 발신과 수신이 뭐 전화에서 쓰이는 용어이긴 하는데요. 내가 발신, 내보낸다. 소비자한테 전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준다. 바로 수신. 그 발신과 수신을 소비자 입장에서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봤을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어떻게 그 소명을 발휘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이너로서 내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발휘해 볼 것인가라고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바로 이 제품의 디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디자이너로서 역할을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서 봤을 때도 그 세상이니까 글로벌로도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권의 나라라든가 다 우리 아모레퍼시픽에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알리면서 그 나라에서도 아름다움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명이 아무래도 그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자기다움과 본질, 정체성 이런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점은 꼭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9번 정직함입니다. 이 정직함도 그 자기소개서 항목에 많이 물어보는 그 항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하나하나 많이 물어보는 항목도 보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하나씩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함도 보실 때 왜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직함이 뭐 거짓말 안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하시겠죠. 이 정직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감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라는 게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디 외근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이 외부에 나간다든가 그럴 때 다 나갔으니까 나 뭐 딴 거 뭐 해볼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끝마무리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발생되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해내야 되겠다.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직함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함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내가 이런 정직하지 못해서 이랬는데 이런 거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면서 굳이 시키지 않아도 이거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플러스 상황을 보니까 이것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까지도 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이것까지 내가 추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의 책임감, 주인의식 이런 부분들이 정직함입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보여지고 그에 맞는 사례를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바로 면접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1번부터 뭐 5번, 뭐 10번 이 마무리되는 이 물어보는 항목들이 하나하나의 강점 키워드, 이 성격적인 거, 직무적인 거, 내 활동에서의 강점들이 잘 녹여져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딱딱딱딱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서류에서도 직무적인 강점, 이 직무에 맞는 사람, 기업에 맞는 사람임을 판단해서 이 뽑히는 자소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접에 가게 되면은 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내가 유리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이거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이거 있으니까 이거 써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질문을 받고 싶은 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그 사례를 써야지 자기 자신도 그거에 맞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정말로 이 면접까지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워드를 담고 사례 하나를 가지고 강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에 관련돼서도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계속 문의를 주고 있어서 자, 몇 가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례가 좋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직무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도 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한 게 다고 나는 뭐 실무 경험 아직도 없고요. 자격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지금은 학교에서 했던 경험 있죠. 학교에서 과제 수행했다거나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 전시했던 거를 담아내는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동시에 자격증 취득과 영어 점수 그리고 관련된 내가 경험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소서에 쓴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했던 과제 수행하고 졸업 전시에 맞춰서 이 직무 경험을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질문을. 순수미술 전공자인가 보네요. 순수미술 전공자라 관련 사례가 없는데 어떡하죠? 네, 순수미술 전공자는 사실 이 디자인, 뭐 패키지, 제품 이런 관련된 쪽에서 하기 되게 어려워할 거예요. 이 툴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만드는 손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 디자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거나 손으로 공예를 하거나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추가적으로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툴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관련된 경험을 해보셔야지 사례가 나옵니다. 당장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순수미술 전공자 우대에 내가 그 부분을 봐서 쓰고 싶다 한다면은 그 학교에서 했던 순수미술 전공이지 학교에서 했던 뭔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품성 있는 내가 만들었던 게 있다면은 그것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의 순수미술 전공자이지만은 그 자격증이라든가 그리고 툴적인 능력이라든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저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저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도 힘들었던 경험이 없는데 힘들었던 경험 어떻게 쓰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자, 힘들었던 경험은요. 뭐 어떤 실패를 했다거나 뭐 정말 어떻게 했는데 어려워서 그랬다거나 뭐 대단한 실패를 이렇게 힘들었던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실패를 해봤던 경험이나 힘들었던 경험이나 이런 거 물어보는 거는 자기 기준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동아리 활동을 했을 때 뭐가 어려웠던 게 없었나, 그리고 과제 수행하면서 뭐가 막혔다,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극복을 해서 했었다. 이런 여러분들 기준에서 힘들었던 거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 기준에서의 그 힘들었던 경험을 보시지 마시고 자기 기준에서 이런 어려웠던 점이 뭐였지? 하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례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은 점을 잘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얻은 점과 그리고 계획을 잘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도출을 잘 해서 자기만의 디자인적인 강점을 잘 어필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잘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굵직하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의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외 활동도 좋은데 직무적인 부분의 포인트를 가지고 강점을 잡고, 그리고 그 외에 대외적인 활동도 있어야 돼요. 디자인만 잘하는 친구보다는 다른 전공하고도 같이 해보고 대외 활동을 통해서 협업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를 더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오픈마인드가 있는 친구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런 강점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것들을 여러분들 자기 분석을 제대로 하시고, 직무는 제가 채용 공고에도 직무 속에 잘 나와 있지만 자기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직무적인 키워드를 선별을 잘 해두시고 그에 맞는 사례가 내가 있는 것인가라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있어서 조사는 충분히 하셔야겠죠. 그 이유가 지원 동기 때문인데 기업이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부분의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인가를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부분의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what, why, how to를 이끌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점을 제대로 잘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키워드를 먼저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 키워드에 맞게 내가 사례를 하나씩 넣어보고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서 두 가지씩으로 내 프로젝트와 강점이 보여지는가, 그리고 그에 맞는 사례가 하나에 집중이 돼서 역할과 그리고 얻은 점이 잘 보여져 있는가, 그에 집중돼서 하나하나씩 여러분 단계별로 작성해 보세요. 그 다음에 사를 계속 붙이는 겁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글자 수에 맞춰서 사를 붙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제목을 여러분들이 또 달아봅니다. 소제목은 이 키워드, 내 강점이 돋보이는 그 키워드를 같이 넣어서 유사 의미로 넣으셔도 되고 의미는 같은데 다른 단어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완성을 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면은 빨리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거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시는 분을 위한 것이다. 바로 기업을 위하는 자소서가 돼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분석을 하시면서 직무 기업을 바라보는 법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기소개서 앞으로 작성하는데 좀 더 노하우를 가지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는 여러분들만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heck me now, what do you know? I'm head first.